여성 참정권과 소수자의 참정권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투표한다고?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만, 이거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정말 많은 누님들, 언니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올랭드 구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단두대까지 갔습니다. 여자들도 단두대에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진짜로 단두대에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투표를 하겠다는 게 단두대에 갈 그런 중대 범죄였던 거죠. 중대 범죄였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 직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성이 투표권을 주장을 하게 되고, 투표권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붙들려가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에밀리 뱅크허스트라고 아주 한데,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서전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여기 그 옆에 에밀리 뱅크허스트가 있었던 유명한 말입니다. We are here not because we are lawbreakers. We are here in our efforts to become lawmakers. 법을 어기는 사람들, 범법자가 되기보다 입법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나타났죠. 대한민국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일 겁니다. 청년은 얘기 꺼내기조차 민망하고요. 여성은 그래도 퍼센테이지라도 낼 수 있지만 청년은 뭐 거의 1%도 안 되니까요. 에밀 뱅크허스트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노예가 되느니 반역자가 되겠다. 민주주의, 차라리 이 제도를 내가 투표할 수 없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그건 위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반역자가 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미모 지연님, 지연님이죠? 네? 미모 지존님이구나. 미모 지존님이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에 나도 투표를 하는구나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권리 하나하나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이것이 당연하게 제도화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분은 미국에서 주로 싸웠었는데, 영국에서 여성 투표권이 주어지는 과정 한번 보죠. 우리 서프라제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누구나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주 치열하게 싸운고, 서프라제트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밀리 데이비슨입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는 다큐가 삽입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에밀리 데이비슨의 장례식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되고, 메릴 스트립이 아마 핑크허스트도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분장을 잘해서 그런지 닮았죠. 이 인상하고 메릴 스트립하고 닮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스포츠가 경마였는데,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경마장에 뛰어든 거예요. 저 앞에 쓰러진 말이 영국 여왕의 에마였습니다. 에몬가 이름이 이제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승 후보였는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말하고 충돌을 했죠. 그래서 말하고 충돌을 해서 결국 이렇게 쓰러졌는데, 근데 이게 참 기막힌 게, 보세요. 저 사람들의 표정 다 아저씨들 아니에요. 아저씨들 시선이 어디로 가 있나? 여기 쓰러진 에밀리 데이비슨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달려가는 말들을 보고 있죠. 말들을 보고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데이비슨은 이렇게 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아마 영국에서도 이 여성 투표권이 주어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 참정권이 주어지는 건데요. 우선 뭐 위에 이제 쭉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밑에 도표를 보시죠. 밑에 도표 아마 선관위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남자의 일반적인 보통 선거권, 남성들에게 선거권이 그 평등한 선거권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성들에게까지 진짜 보통 선거 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얼마가 걸렸느냐. 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프랑스가 남자 투표권은 제일 빨리 됐는데 또 이 여성 투표권은 제일 늦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가서야 1944년도에 가서야 여성들에게 주어졌죠. 미국이 비교적 빨리 됐습니다. 1870년에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됐고 1920년에 그래서 50년 차이가 났고요. 영국은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과 관련돼서는 한국 남성들도 투표권을 거저줬지만 한국 사람 전체가 그래서 여성 참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주어졌었다는 점 그거 보시고요. 요 오른쪽 표에 맨 위에 보시면은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1919년에. 그리고 또 1883년에 남성 투표권도 주어졌고요. 비교적 영국 본토보다 빨라요. 신천지 미국보다 약간 느립니다.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빨리 됐을까요? 자, 이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가요,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범법자들,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면은 저 멀리 식민지로 귀향을 보냈는데 그 귀향을 보낸 사람들 중에 극렬 차티스트들, 맹렬히 차티스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호주, 뉴질랜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계속 그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빨리 이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백호주의라고 해서 그 어떤 인종적인 차별 같은 것들은 또 심각하게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 늘 울퉁불퉁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고르게 발전하는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는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 싸워서 얻은 거다. 거저 주어진 것은 없다. 다 싸워서 얻었다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자, 사우디에서는 이게 2000 몇 년인가? 201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1948년도에 이제 주어졌고요. 네. 미모 지전님, 와,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보여주셨고요. 홍수님은 억지로 얻은 거다. 억지로 얻은, 그거는 제가 한국 선거사를 얘기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농사 짓는 농부들, 시골에서 밭갈이 하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샤넬 명품 백과 구두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그러나 주어진 제도를 얻었죠. 근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 YMCA는 여성 투표권이 없어요. 이게 이제 YWCA가 있죠. 그래서 YMCA는 남성 조직이다. 꼭 전국에서 다른 데는 다 문호 개방하고 다 여성 회원들도 다 투표권이 있는데 서울 YMCA만 유독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이 울퉁불퉁하다. 교회 영향이 아닌가요?라고 이제 하셨는데 꼭 교회 영향만은 아닐 거예요. 교회들 중에 여성 목회자도 나오는 데가 많은데 이거 아니죠. 그리고 카톨릭 조직에서도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와 수녀 같은 성직자로도 거기에 굉장히 큰 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 평신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이래갖고 그 과연 서울 YMCA가 시민단체 맞나, 이제 이런 그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면 돈을 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투표보다도 이 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 수업료예요. 그 문맹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듯 하면서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니, 투표를 직접 비밀 투표를 하려면은 유권자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글자 알아야 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문맹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한다. 즉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맹이라 하더라도 그 기호를 쓰기도 하고 숫자를 쓰기도 하고 뭐 해서 어떻게든 그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차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이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즉 훼손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맹 검사 같은 거 없어졌죠. 누가 문맹 검사의 대상이었을까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즉 흑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민권운동, 미국의 민권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흑인 병사들이 2차 대전 때 미군으로 징집돼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부에만 살았으면은 세상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겠는데, 멀리 유럽에까지 가서 미군으로 싸웠고, 여러분이 미국의 애국자고 백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북부에서 온 백인들은 보니까 흑백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남부처럼 심각하지 않고, 유럽에 나가 보니까 완전 별처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50년대 흑백 차별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흑인들이 이제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흑인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강력하게 평등을 요구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segregated but equal.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리하되 평등하게 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이 지금 이제 우리 보면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색인종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유색인종 화장실과, 네, 그런데 세그리게이트, 그래서 유색인종과 그 백인들을 구분을 하는데 그 시설을 똑같이 해줄게. 백인 화장실이 더 시설 좋은 거 아니고 그 유색인종 화장실도 똑같이 수세식에 똑같은 수도꼭지에 똑같은 변기 놔줄게. 그런데 니들하고는 같이 못 쓰겠어. 이게 segregated but equal이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한다. 이게 흑인 민권운동이었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거였죠. 이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라고 마틴 루터 킹이 그 평화적인 시위도, 그리고 그 유명한 어디까지 왔습니까? 워싱턴 내까지 와서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나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 그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흑인 그 투표권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언제?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이 분위기가 자라서, 이런 분위기가 커져서 베트남 전쟁과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전운동으로 68 혁명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68 혁명을 겪지를 못했죠. 우리는 촛불 항쟁은 엄청나게 21세기 와서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만, 68 혁명을 겪지 못해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약한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댓글을 길게 달아주셨네요. 예. 예. 우리 수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그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좀 그 전에 이제 한 번짜리 프로그램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조금 좀 길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